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살 대학생을 그록 훈련팀 리더로 임명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입사 8개월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리더십 교체 속에서 살아남아 리더가 된 학생입니다. 이 사건은 경력과 연차가 곧 실력인 시대는 끝나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가기의 잠자리 동화입니다. 경력과 점수가 더 이상 전부가 아닌 시대입니다. 일론 머스크 사례처럼 20살 초반의 젊은 인재가 급부상하고 조직은 이력보다 문제 해결력, 탐구력, 관계, 영향력에 더 중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표준화된 인간을 대량으로 만드는 데 최적화된 공교육에만 계속 맡기면 될까요? 공교육과 학원, 점수 위주의 스펙 쌓기를 여전히 유지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부모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도 바쁩니다. 일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숙제 챙겨주고 집안일 하고 그러니 인재 양성 그거 가르치라고 학교 선생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의 이면에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정서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전 인격의 90% 이상을 배웁니다.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컨설턴트인 도리스 메르티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결정하는 가정의 문화가 아이 인생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아비투스, 즉 어떤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무의식의 사고,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처음 속하는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삶이 곧 첫 번째 아비투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투, 대화의 방식, 감정을 다루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아이의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불안과 분노가 오가는 집에서는 두려움의 아비투스가, 배려와 존중이 흐르는 집에서는 신뢰의 아비투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삶 전체에서 격차로 벌어집니다. 상위 1% 가정의 아비투스는 단순히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심리자본, 문화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등이 균형 있게 쌓여있는 환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사고와 태도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저자는 성공한 삶과 개인의 품격이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산이나 소득이 비슷해도 각기 다른 아비투스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다음에 7가지 자본의 균형 있는 축적을 통해 평범한 사람도 쉽게 아비투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7가지 자본 중에 어느 것이 집중되어 있고 어느 것이 취약한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심리자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의 낙관적 사고, 끈기, 회복 탄력성이 심리자본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화자본. 생활 태도, 습관입니다. 운동, 독서와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거죠. 세 번째, 지식자본. 그야말로 넓고 깊은 지식의 전문성을 뜻합니다. 네 번째, 경제자본. 소득, 자산입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얻게 하는 가치 있는 수단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다섯 번째, 신체자본. 말 그대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언어자본. 논리력과 표현력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자본. 관계 맺기와 신뢰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 7가지가 고르게 쌓인 가정일수록 건강한 잠재의식이 형성되며 그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갖고 있는 습관과 태도가 아이의 무형 자산이 됩니다. 위의 연구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식, 스킬은 중요하지만 아이의 삶의 태도, 아이가 실제로 삶과 일터에서 빛나게 하는 핵심 역량은 가정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즉,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과 부모의 태도 모델링에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문화가 개인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치듯 가정이 아이의 사고, 태도를 만듭니다. 이걸 설계, 관리하는 건 부모의 역할이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대부분은 알지만 나중에 라며 미루고 다시 학교, 학원, 숙제의 무한굴레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적용 가능한 상위 1% 가정의 5가지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큰 예산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감정 레이블링 연습. 감정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 잠시 멈춤. 그리고 이 감정이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불안, 슬픔, 분노, 무서움 등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 짜증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언어화하여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는 감정 다루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지금 엄마는 이런저런 이유로 좀 속상해 처럼 언어화하여 자신의 감정 표현과 타인의 감정을 읽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감정 표현도 통제 없이 터뜨리는 것과 아빤 지금 많이 힘들어 10분 후에 다시 얘기하자처럼 조절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짜증났어, 화났어 라고 말하죠. 그럼 그 짜증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곰곰이 떠올려 보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으로는 불안, 불쾌감, 걱정, 초조, 혐오, 죄책감, 뻔뻔함. 긍정적 감정으로는 안심, 안정감, 믿음, 그리고 중립적 감정으로는 놀람, 호기심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권위적 양육의 균형을 실천합니다. 규칙을 세우되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대화하세요. 왜 규칙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아이의 의견을 경청해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보충하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규율, 규칙, 그리고 가정 내의 약속에 대해서는 명확히 교육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의 의견을 묻거나 네 마음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물으시면 안 돼요. 6시까지 놀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했다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6시 넘었다?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물어보시면 안 되죠. 7세 이전까지는 규칙과 훈육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마음은 존중해 주시되 행동은 가르치는 겁니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커지면 이때부터 의견이 많아질 겁니다. 이때는 의견을 묻고 합의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규칙도 의견도 합의해 주세요. 이유를 설명하며 상대의 의견을 듣는 과정 자체가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세 번째, 주 2, 3회 가족 식탁을 대화의 장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밥 먹으며 하루의 감정과 느낀 점을 대화하세요. 이 식탁은 평가하고 비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수용해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면 잠자리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실패를 훈련으로 재구성합니다. 실패 후 부모의 반응이 비난이 아니라 문제 해결 대화가 될 때 아이는 회복 탄력성과 성장 마인드셋을 배웁니다. 아이에게 약간 높은 수준의 도전 과제를 제공하고 안전한 실패를 통해 괜찮아,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걸 배웠어? 다음엔 어떻게 해보고 싶어? 물어봐 주세요. 도전과 회복 탄력성은 반복을 통해 길러집니다. 5번째, 언어의 자본을 키우는 겁니다. 학교, 친구, 감정에 대해 묻고 경청해 주세요. 만일 질문을 한다면 의견을 묻는 질문이 좋습니다. 넌 대체 왜 그랬니? 대신에 넌 그때 어떻게 느꼈니?
다음엔 무엇을 시도해 볼래? 와 같은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해보세요. 아이 스스로 문제 해결 언어를 키우는 것이 자기 주도성, 리더십으로 연결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며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가장 확실한 교사는 부모의 뒷모습이죠. 상위 1% 가정은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표현 방식, 식탁의 대화, 실패에 대한 반응, 일상적 기대와 규칙,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연구는 그 힘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오늘의 태도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10년 뒤 아이의 태도와 선택을 바꿉니다. 앞서 열거해드린 행동 지침들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비법이거나 비밀스러운 행동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몰라서 못했다기보다 알지만 하지 못했던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에서 1을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결심, 대단한 행동, 획기적으로 한 번에 변하려 하지 마시고 행동을 작게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시며 행동하신다면 시간은 반드시 내 편이 됩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축적입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아이의 다른 내일을 만듭니다.